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미리 보기 수학입니다. 네, 오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부등식과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했었어요. 즉, 이 내용은 오늘 1차 부등식을 배우기 위한 워밍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미리 정리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읽으면서 1차 부등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함께 보실까요? 네, 1차 부등식이란 무엇이냐? 부등식의 모든 항을 어디로? 네,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한 식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부등식을 무엇이라고 한다? 1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항이 뭔 줄 아시죠? 그 다음에 좌변도 무엇인 줄 아시죠? 여러분 이 항이 뭐예요? 항을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좌변에서 우변으로, 우변에서 좌변으로. 자, 그런데 어디로 이동시킨다고요? 네, 맞습니다. 좌변으로 모든 항들을 다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즉, 여기 보시면 저희는 부등호를 이렇게 4가지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쵸? 이 부등호를 기준으로 모든 항을 다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했을 때 어떻게 나와야 한다? 1차식이 나와야 해요. 그래야 1차 부등식이에요. 이렇게 설명만 들어선 잘 모르겠죠? 이 부분을 바로 문제풀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돕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할게요. 여러분들 노트에 쓰셔서 같이 저와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제 1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 1차 부등식을 모두 고르세요. 자, 우리가 아까 1차 부등식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뭘 하라고 했죠? 그렇죠. 모든 항들을 좌변으로 이항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항할 때 부호가 바뀌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에도 좌변에서 우변, 우변에서 좌변으로 이항할 때 부호가 바뀌었었어요.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제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x 플러스 1이 4x 플러스 6보다 작다. 네, 이것은 부등식이 맞기는 하죠. 그런데 1차 부등식인지 아닌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네, 맞아요. 부등호를 기준으로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좌변에 있던 항들은 그대로 써주시고요. 우리 1차 방정식 풀듯이 이항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항한다고 해서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아닙니다. 항만 이동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4x가 좌변으로 오면 마이너스 4x가 되겠고요. 여기 있는 플러스 6이 좌변으로 오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우변에는 다 이항을 하니까 당연히 0만 남겠죠.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사라져요. 그럼 남는 게 뭐죠? 동료항끼리 정리하면 마이너스 5가 되고, 자, 이렇게 남아요. 일단 이것은요, 부등식이긴 해요. 그런데 1차 부등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좌변에 정리했을 때 이 좌변에 반드시 1차식이 나와야 해요. 여러분들 1차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죠.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겼죠. 반드시 x의 1차 항이 들어있어야 해요. 그래야 1차식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등식은 맞지만 1차 부등식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역시나 모든 항을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해 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겠죠? 우변에는 0이 남습니다. 자, 이것은 뭐 동량 정리할 게 없죠. 이것 또한 부등식 맞아요. 그런데 1차 부등식 아니고요. 2차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x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정리해보지 않아도 1차 부등식이 아니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x에 대한 1창 자체가 없잖아요. 하지만 부등식은 맞습니다. 1차 부등식이 아닌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요, 부등호가 아예 없네요. 이것은 부등식 자체가 아니고요. 이것은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것도 x예요. 정리해볼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우변에서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고 우변엔 0이 남겠죠? 자, 더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이거 일단 부등식 맞죠? 그 다음에 어때요? 좌변에 요거 1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1차 부등식이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제곱이 들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X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 문제를 풀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항할게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 그러면 우변에 남는 게 당연히 0이겠죠? 자, 보니까 이 x제곱과 이 x제곱이 사라져요. 그쵸? 그러면 x 남고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를 정리하니까 플러스 1이 되고 부등호 그대로 와주고요. 어때요? 좌변을 정리했더니 1차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얘는 1차 부등식이 맞아요. 아까 전에는 제곱 때문에 사실 1차 부등식이 아니었지만 이 부등식은요. 이항을 하게 되면서 이 x의 제곱이 사라지죠. 그래서 눈으로만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좌변으로 모든 항을 이항한 다음에 딱 정리를 해봤을 때 1차식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문제를 봅시다. 이 문제는요. 요 3만 이렇게 이항을 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좌변을 바로 정리해주면 2x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부등호는 그대로 오죠. 어때요? 좌변은 이거 1차식 맞죠? 그래서 이것도 1차 부등식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요. 정리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 때문에요. 자, 문자가 분모에 나와 있는 건요, 다항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등과정 가면 배울 거지만, 고등과정에서요, 유리식이라는 것을 배우거든요. 유리식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항식, 하나는 분수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를 배우고 있어요. 1차식, 2차식, 3차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다항식이거든요. 분수식은요. 분모의 문자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을 분수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분수식은 다항식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요. 고등과정 가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식 고를 때는요. 만약에 분모에 문자가 내려와 있다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것은 무조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처음에 개념 공부했었던 이 1차 부등식 이제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네,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부등호를 기준으로 모든 항을 어디로? 좌변으로 이항한다. 그리고 싹 정리했을 때 1차식의 형태. 1차식의 형태가 뭐다? ax 플러스 b다. 사실은 b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누구요? 네, x의 1차항은 반드시 있어야 해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요. 2x는 0보다 작다. 이것도 1차 부등식이에요. 왜요? x에 대한 1차항이 있잖아요. 아시겠죠? 헷갈리지 마시고요. 꼭 구분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 함께 배워보도록 하죠. 네, 다음 내용은 뭐냐면요.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요. 그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볼 거예요. 그럼 1차 부등식의 해를 어떻게 구하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요런 형태로 만들어 주래요. 그게 부등식의 해라고 했습니다.
이런 형태가 무엇이냐? 좌변에 x만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수가 들어있는 상수항들은 다 우변으로 옮기는 거죠. 마치 방정식 풀듯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 부등식을 푼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x의 값이 뭐 자연수다, 정수다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는요. 이렇게 부등식의 해가 몇 개인지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부등식은 범위잖아요. 그래서 x의 값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에는 이 범위 자체가 부등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개수를 따지자면 무수히 많은 거죠. 왜냐면 범위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x의 값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이 범위 형태가 부등식의 해다. 그리고 이 부등식의 해를 이제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예제 2번이에요. 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1차 부등식을 풀고 그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어라. 그럼 함께 부등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요. 이항하는 방법이 아니라 부등식의 성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것을 가지고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자, 아까 전에요. 우리가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 했을 때 어떤 형태로 만들어줘라? 그렇죠. 좌변은 x만 남아야 돼요. 왜요? x값의 범위를 구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방정식 구할 때도요. 어떻게 구했어요? x는 3 이런 형태로 구했잖아요. 이해되시죠? 좌변에는 x만 남겨야 x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부등식을 풀 때에도 좌변에 x만 남길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봅시다. x-2가 2보다 작다. 보니까 좌변에 x-2가 있어요. 그럼 x만 남기려면 -2를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2니까 무엇을 하면 되죠? 부등식의 성질? 그렇죠. 플러스 2를 해주면 돼요. 근데 좌변에만? 아니죠. 우변에도. 부등식의 성질 중에서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자, 그럼 봅시다. x 마이너스 2, 다음에 플러스 2, 부등호는 그대로 있죠. 왜냐면 더해준 거니까요. 그럼 2 플러스 2예요. 그럼 좌변에 이렇게 없어지고요. 누구만 남게 돼요? 그렇죠. x만 남게 돼요. 우변에는 얼마? 4예요.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x는 4보다 작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것을 수직선에 표현을 해볼게요. 네, x는 4보다 작다니까요. 뭐 다른 숫자는 표시할 필요 없이 그냥 4 하나만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자, 우리가 부등호의 종류 중에서요. 이렇게 있죠. 즉 뭐냐면 등호가 들어간 게 있고 안 들어간 게 있어요. 자, 들어간 것은요. 동그라미를 해주고 이렇게 색칠을 해주고요. 왜냐면 포함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들어가지 않은 것을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줘요. 그럼 여기 보시면 4가 포함이에요? 포함이 아니에요? 포함이 아니죠. 그러면은 여기 4 위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포함이 아니다. 그 다음에 x의 범위니까요. 4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럼 작은 쪽이 어디죠? 왼쪽이요. 이렇게 해서 화살표 해주시고 이렇게 영역을 빗금으로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등식의 해 부분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옆에 문제 한번 해볼게요. 역시나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x만 남기기 위해서 얼마를 더해줘야 돼요? 그렇죠. 플러스 1. 그러면 우변에도 1을 더해주고요. 그럼 없어지고요. x가 남고 x는 뭐 이상이다? 그렇죠. 2 이상이다. 역시 수직선에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를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이번에는 어때요? 포함이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원을 그리시고요. 색칠을 하세요. 왜냐면 2가 그럼 포함된다는 뜻이고요. 자, 2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그럼 큰 쪽이 오른쪽이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영역을 이렇게 빗금으로 색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밑에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x만 남기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5를 없애줘야 되죠. 곱해져 있는 거니까 나눠주셔야 돼요. 얼마로? 그렇죠. 마이너스 5로 나눠야죠. 그냥 5로 나누면 마이너스가 앞에 붙잖아요. x만 남아야 한다니까요. 자, 그럼 여기도 역시 마이너스 5로 나눌 거예요. 근데 음수로 양변 나눴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여기는 x만 남게 되겠고 여긴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역시 소직선 위에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2 해주시고요. 자, 동그라미 그리시고 원 그리시고 포함이니까 색칠하시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이 범위가 부등식의 해입니다. 자, 이번에는 x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네요. 그럼 이 2분의 1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양변에 뭐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약분되면은 x가 남고 여기는 얼마예요? 그렇죠. 12입니다. 그럼 x는 12보다 작다죠? 자, 그러면 수직선 그리시고 12를 이렇게 찍으시고요. 포함 아니니까 이렇게 빈 원을 그리시고요. 작다예요? 그럼 작은 쪽 이렇게 해서 빗금으로 이렇게 색칠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오늘 배운 내용 그리 어렵지 않죠? 혼자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 절대로 수학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